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환율을 저희가 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킹달러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계속 가파르게 이제 오르다가 지금 현재 약간 정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1,500원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2월이면 다시 1,300원대 정도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달러가 오르니까 캐나다 달러도 오르지만 그래도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바꾸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들었고, 또 유학을 스톱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찾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학비를 절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학비를 디스카운트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비에다가. 야, 내가 달러가 오르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좀 프로모션상 또는 너희가 좀 어떻게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이 학생 꼭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할인해 줍니다. 학비를 파이낸스 애들을 해주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장학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적게는 몇천 불서부터 많게는 이제 몇만 불씩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학생 꼭 데리고 와야겠다. 이 학생을 꼭 우리 학생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겠죠. 그래서 자녀분이 만약에 좀 학업적으로 좀 월등한 학생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학교를 지원을 할 때 파이낸스 애들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파이낸스 애들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이는 학업적으로 별론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저렴한 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유학을 접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을 좀 낮추고 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지금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밴더빌트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불대 보딩스쿨에서 간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비용이 높은 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느냐? 비용이 높은 학교는 먹는 거를 잘 주는 거죠. 뷔페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 많고, 비용이 좀 낮은 학교들은 이제 베이식 식판 들고 와서 이제 베이식 타 먹는 그런 내용의 학교들이 많아요. 이 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용이 높은 학교들은 이제 보딩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고, 비용이 낮은 학교들은 이제 데이 중심의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중심이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비용이 좀 낮은 학교들이죠. 자, 이렇게 비용이 좀 낮은 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이 돈을 써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써야 되지, 괜히
실력이 안 되고 좀 영어가 부족한 학생인데 막 너무 화려한 학교로 보냈다라고 하면 애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낮은 학급의 학교로 보내서 야, 너 여기에서 공부 잘해서 A 다 받으면은 임준희 대표가 너 좋은 학교로 옮겨준다더라. 너 1년간 열심히 해. 이러면 이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그 파이낸스 애들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 낮은 학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보딩스쿨로 이제 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기를 좀 단축시키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9학년하고 10학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11학년 때 보내는 방법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11학년 때 가도 늦지 않거든요. 굳이 뭐 이걸 뭐 7학년 때 가거나 8학년 때 가서 뭐 이공계에서 뭐 성공한다? 저는 그런 애들을 많이 못 봤고요. 좀 늦게 가더라도 실력이 있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석사 계열에 오른 우리나라 뭐 보통 교수님이죠. 그분들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분들이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팠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비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9학년, 10학년을 보내고 11학년에 가는 것도 부모님이 제안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꼭 나쁘다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또 뭐 MIT 갈 거를 못 간다? 이렇게 저는 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9학년, 10학년 때 학생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미인과 국제학교나 아니면은 국제학교 또는 뭐 학생이 홈스쿨 하던 여기에서 치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파이썬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뭐 보딩스쿨 다니는 애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한 2년간의 그런 과학적인 기본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웬만한 내용들을 한국에서 다 다지고 미국의 11학년 때 뭐 과고로 가던 아니면 얼리 컬리지로 가던 아니면 그냥 일반 보딩스쿨로 가던 뭐 이렇게 갔을 때 그 학생이 더 빛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 성적이 좀 좋은 학생에게 해당되지만은 그래도 파이낸스 애들을 받아서 재정 보조를 받아서 6만 불의 학교를 뭐 4만 불에 간다거나 7만 불의 학교를 5만 불에 간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 재정 보조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좀 그 4만 불 또는 그 이하의 보딩스쿨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학 자체를 좀 2년간 늦추는 방법.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다. 그때 이제 유학을 고려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어요. 파이낸스 애들을 받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낮춰서 보딩스쿨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늦춰서 11학년 때 이제 보딩스쿨 가는 방법, 이렇게 이제 안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저희와 유료 상담 예약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학생에게 개별 맞춤 상담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